대한지방행정공제회 50년사 본책 창립 전사 1952년부터 1974년까지 대한지방행정협회 지방자치의 서막을 열다. 1. 지방자치제도의 시작과 지방자치법 재개정. 해방 전후의 지방자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된 것은 일제강점기로 당시 일제는 무단통치의 편의와 자치능력 불신을 이유로 지방자치제도를 기형적인 부제 형태로 왜곡하여 도입했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공법인격을 부여받은 부는 경성, 인천, 군산, 목포, 대구, 부산, 마산, 평양, 진남포, 신의주, 원산, 청진 등 12개였다. 부제는 제약 조건이 많아 당시 일본에서 실시된 단체 자치적 성격이 강한 자치제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비한 것이었다. 김인현 독립운동으로 쟁취한 지방의원 직선제도 또한 연령, 신분, 성별, 재산 등의 제약을 둔 제한선거였기 때문에 1920년 11월 20일에 실시된 선거에 참여한 한국인 유권자는 제한 일본인보다 적었고 한국인 당선자의 수도 30%에 불과했다. 해방 이후 2년 11개월에 걸친 미군정 하에서의 지방제도 또한 임시방편에 그쳤다.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던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를 모색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과 분단으로 인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일부 지방 공공단체를 승격시킨 것이 고작이었다. 행정구역 조정은 38도선이 남북으로 분단시킨 도군 읍면에 관한 것이었다. 제주도와 서울특별시가 전라남도와 경기도에서 각각 분리되었고 춘천, 이리 등이 읍에서 부로 승격됨으로써 지방행정구역은 1특별시, 9도, 14부, 1도, 73읍, 1456면으로 정리되었다. 지방자치법 제정과 한계. 지방자치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8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 조항에 따라 1949년 8월 15일 뒤늦게 제정되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행정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했는데 일제 치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을 부여한 것에 비하면 대단한 발전이었다. 지방행정구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따르도록 했으며 국가가 지방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지방행정 계층은 4층 구조로 하되 지방자치 계층은 수도의 경우 단층 구조로 기타 지역은 2층 구조로 정했다. 정부의 직하라에 중간자치단체인 도와 서울특별시를 두었으며 도의 관할구역 내에 기초자치단체인 시 읍면을 두었다. 도에는 군을 두었으며 서울특별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는 구를 두었다. 이 밖에도 시 읍면에는 동리를 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행정구획이었다. 군수와 구청장이 임명제인데 반해 동리장은 직선제를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산하읍면의회에서 1인씩 선출한 참사로 구성된 군수 자문기관인 군참사회를 두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은 기관 대립 주의식 정부 형태를 본떠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의 장을 두었다. 선거권은 만 21세에 달한 국민으로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자치단체 구역 내의 주소를 가진 자에게 주어졌으며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만 25세 이상인 자를 지방의원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지방자치의 취지에 따라 모든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4년으로 정했다. 자치단체의 장 가운데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임기가 4년인 시 읍면장은 시읍면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장에게는 각각 불신임 의결권과 의회 해산권이 주어졌다. 이는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 택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대통령제 정부 형태인 기관 대립주의에서는 이론상 택하지 않는 것이었으나 헌법이 택한 절충 방식을 따른 것이었으며 그 이유는 두 기관이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였다. 하지만 지방자치제 도입 당시에는 조직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 인력, 재정의 분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분배에 관한 법률은 제정조차 하지 않았고 지방세법 등에 따른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의 20% 정도였다. 지방공무원의 임용,
보수, 신분 보장, 복무, 전형 등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으로 다루었다. 국가공무원법과는 달리 지방공무원 제도를 대통령령으로 마련한 것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중앙 중심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한국 전쟁 이후의 지방선거,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1950년에 실시하려고 했던 지방선거는 6.25 전쟁으로 인해 연기되었다. 이후 1952년 4월 25일에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강 이북을 제외한 지역에서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민선 지방의회를 구성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건국 이후 최초의 지방선거가 전쟁 중에 실시됨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 제도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강력한 중앙정부의 지도력이 필요했던 전시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분권화 요청은 무모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출발부터 중앙 집권적인 국가 통제를 당연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간과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이승만 대통령이 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개헌을 단행하고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지방선거를 함께 실시했다는 것은 더욱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196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으며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 선거를 별도로 실시했기 때문에 선거 횟수는 9번에 이른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친 국회의원 선거와 2차례의 대통령 선거를 치렀으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제1회 지방선거는 전투지역인 한강 이북과 공비 출몰로 치안이 불안했던 지리산 지리산주변의 8개 면을 제외한 7도, 17시, 72읍, 1308개 면에서 1952년 4월 25일시 읍면 의원, 5월 10일 도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어 1956년에 실시된 제2회 지방선거에서는 제3차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읍 면장의 선임 방법이 직선제로 바뀌었으며 휴전 성립으로 서울특별시 의회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실시된 선거였다. 1960년 12월에 실시된 제3회 지방선거에서는 제5차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12월 12일에는 서울특별시 도의회 의원 선거가, 19일에는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가, 26일에는 시읍 면장 선거가 각각 치러졌으며 29일에는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선거가 실시되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의미 1950년대에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5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 1948년 12월 15일에 실시된 1차 개정과 1956년 7월 8일 실시된 3차 개정은 법제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이었으며 제2차, 제4차, 제5차 개정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1956년 2월 13일 실시된 제2차 지방자치법 개정은 본문 90개 조문과 부칙 5개 조문에 이르는 광범위한 개정이었다. 당시 휴전선 이남의 수복지구 8군, 3읍, 45면에는 지방의회를 두지 않고 읍면장을 임명제로 하는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이 1954년 10월 21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제외한 남한 전역은 지방의회 구성을 통한 자치행정 운영 실적이 4년에 이르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실시된 제2차 지방자치법 개정에서는 시읍 면장 선출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하고 지방의회 의원과 시읍 면장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켰다. 또한 시읍면의 불신임 의결권과 의회 해산권을 폐지하고 의회의 의결권 폭을 확장하는 등 대폭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제2차 개정의 특징은 4년 동안의 지방자치제도 실시 경험을 바탕으로 각급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앞장서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중앙정부도 지방자치 발전의 시각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임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법 개정의 초점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재정, 인력 등에 관한 자치권의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자체의 기관 구성 방안이나 내부 관리 문제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개정이었다.
1958년 12월 26일에 실시된 제4차 개정은 4.4 5입 개헌과 2.4파동이라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정부가 강행한 개정이었다. 자유당 정권은 민심의 이탈이 심화됨에 따라 다가올 대통령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행했다. 제4차 개정의 골자는 시은면장의 임명제로 정부는 국가안보를 내세워 국가보안법과 함께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했다. 이에 야당은 시은면장 임명제 도입이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 관권을 동원하려는 저희가 있음을 밝히고 이 법안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2.4파동이라는 정치파동을 겪었으며 변칙적인 방법으로 두 법안이 통과되었다. 제5차 지방자치법 개정은 대통령 선거를 부정한 방법으로 치른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고 4.19 혁명으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 1960년 11월 1일 실시되었다. 당시 새롭게 들어선 민주당 정권은 혁명 이후의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에는 너무나 허약한 정권이었다. 신구파 간의 분열로 민주당과 신민당으로 양분되어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당시의 장면 내각은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서둘러 민주화를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새롭게 개정된 헌법의 지방자치 조항에는 적어도 시읍면의 장은 그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지방자치법도 전 67개 조문에 이르는 광범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5차 지방자치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임기는 4년으로 정했다. 선거권 연령은 21세에서 20세로 낮췄으며 도지사와 서울특별시 장이 피선거권은 30세로 정했다. 또한 도, 서울특별시 의회의 정원 기준을 해당 지역 민의원 선거구마다 도의원은 2인, 서울특별시 의원은 3인으로 정했다. 2. 정치 사회적 혼란과 지방행정, 지방자치 중단과 지방행정의 변화. 1961년에는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장면 내각 정권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군사정변을 통해 출범한 박정희 정권은 경제성장 제1주의를 내세워 경제개발 계획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적 통치 질서의 하나인 지방자치는 실시 9년 만에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박정희 정권은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를 통해 전국의 지방의회를 해산시키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포고 제8호를 통해 그 기능을 읍면에서는 군수, 시에서는 도지사, 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기관의 장이 대행하도록 했다. 이는 단체자치만 지속시키고 주민자치는 중단시킨 것으로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공존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예산은 곧 지방자치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후로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될 때까지 30년간 중단되었다. 이 시기의 지방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읍면 자치제가 폐지되고 구는 기초자치단체가 되었으며 서울특별시의 신분과 권한의 변경을 가하는가 하면 직할시 제도를 새롭게 마련했다. 우선 1961년 9월 1일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통해 시읍면 자치제 대신 시군자치제를 택하여 농촌자치단체를 85읍 1407면에서 140군으로 감축했다.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은 당시 세계적 추세였는데 이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광역화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읍면의 연간 평균 예산은 100만 원 내외로 영세했는데 세입의 70에서 80%를 국고보조에 의존하는 등 재정 자립도가 극도로 낮았다. 또한 행정경비가 세출의 84.7%를 차지하고 있어 자치단체로서의 주민복지 기능은 거의 수행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1962년 1월 27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 시기에 마련된 지방제도와 달리 특이한 내용을 담은 법률이었다. 당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으로 전락해서 자치권이 위축된 시기였지만 유독 서울특별시만은 이 법에 따라 내무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내각 수반 직속으로 편제되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 열거된 92개 항목 이외에 대해서는
중앙 각 부처의 지시 감독권에서 벗어나 있었다. 또한 국무총리가 서울특별시 의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했으며 중앙부처의 지휘 감독권 제한과 함께 서울특별시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임명제 시장의 독주 시대를 열었다. 이 밖에도 1963년 1월 1일에는 부산시의 정부 직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부산시는 경상남도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도와 동격인 정부 직할시가 되었다. 이는 미군정 시기에 경기도의 경성부를 서울특별시로 만든 전례에 이어 두 번째로 채택한 시 도 분리였다. 직할시 제도는 광역시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전국으로 파급되어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도시들이 차례로 도에서 분리되었다. 이는 모두 자치 부재 시대에 추진된 일이었기 때문에 구역 변경의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역 주민의 참여 없이 행정적으로 처리되었다. 한편 1960년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했던 행정사무는 고유사무, 단체 위임사무, 기관 위임사무로 구분되었는데 당시에는 위임사무가 고유사무보다 훨씬 많았다. 1965년 내무부 지방행정연구위원회와 한국행정문제연구소가 1965년 연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업무의 60에서 70%가 자치사무가 아닌 위임사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 또한 상당히 높았다. 1965년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총예산 규모는 중앙정부 일반 재정예산 부문의 57%에 불과했는데 이 중 60.5%는 중간자치단체의 예산이었으며 9.5%는 시, 30.0%는 군의 예산이었다. 이처럼 빈약했던 예산의 세입 내용을 보면 지방세, 세외 수입 등의 자체 수입은 53.7%에 그쳤고 나머지 46.3%는 국고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와 같은 국고 의존 수입이었다. 당시 재정 자립도가 낮았던 대부분의 자치단체와 달리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월등히 높았다. 이는 자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 제도가 대도시 재원을 중심으로 짜여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위임사무의 처리 분량에 비해 중앙의 재정 지원이 합리적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의 지방공무원 제도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963년 11월 1일 제정된 지방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법제상, 신분상 차이를 극복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그동안 도와 서울특별시에만 배치할 수 있도록 했던 국가공무원을 시군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간부직을 모두 국가공무원으로 배치했다. 하지만 도의 경우 동급인 공무원에 차등을 두어 국가공무원을 우대하는 보직을 부여함으로써 고급 인력의 지방공무원 지원을 단절시켰으며 이러한 폐단은 결국 지방공무원들 의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국부 형성을 위한 관 주도의 계획 경제 추진에 몰두했으며 지방자치에 대한 거론은 국론 분열을 몰고 온다는 논리를 내세워 금기시했다. 민정으로 복귀한 후 국회가 구성되고 여야가 대립되는 정치 국면에서 야당은 지방자치제 실시를 정치 문제로 내세웠다. 이때 정부는 자치백서 발간을 통해 국민소득 1인당 1,000달러, 재정자립도 60%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지방자치를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1990년대 초까지 지방자치제 도입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치권의 반대 여론을 막아가며 지방자치제 실시를 연기했다.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과 지방재정 위축. 1970년대 들어 정부는 공업화를 통한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이 시기에는 제3차,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두 자릿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며 중화학 공업을 정착시켜 나갔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경제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전국 공업단지 내의 환경오염이 심각해 지역 주민들의 저항이 거셌다. 또한 공업 중심의 불균형 개발 정책으로 산업 간,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특히 농민들의 소외감은 심각할 정도였다. 철저한 행정부 우월주의 아래 국회가 무력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일선기관으로 전환되었으며 중앙의 국가적 개발 정책을 집행하는 수족으로 전락했다. 1970년대 들어서는 정부가 지방자치 중단 대가로 내세웠던 지역개발과 지역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마을 운동과 자연보존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4월 부산에서 열린 한해대책 지방장관회의에서 새마을 가꾸기 운동 전개를 제안하면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다. 한편 유신 체제하에서 지방재정은 큰 변화를 겪었다. 이른바 83조치로 불리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조치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율제가 폐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국세 수입의 17.6%가 재원으로 교부되던 지방교부세의 세원이 매년 국가 예산에서 임의로 결정되면서 11%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 조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위축되었으며 지방재정 운영은 정부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세입순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했을 때 1971년 지방자치단체 총 세입 중 지방세는 22.2%, 지방교부세는 36.5%였으나 83조치가 발효된 1973년에는 지방세가 29.7%, 지방교부세가 28.8%로 역전되었다. 지방교부세는 의존 재원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많을수록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지만 다른 보조금과는 달리 일반 세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자주재원과 동일하게 여겨졌다.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삭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위축과 함께 중앙집권화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3. 대한지방행정협회 설립과 활동. 대한지방행정협회 설립.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나 광복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5년 후인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새로운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과 기본적인 틀을 확립하기도 전에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당시 전장을 수습하고 새로운 질서를 회복하는 데 전념하던 내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지방행정 육성의 필요성과 공무원 상호 간의 군안을 위한 조직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1952년 2월 22일에는 당시 내무부 지방국장 한희석, 행정과장 장병인, 재정과장 류연수, 지도과장 신용우, 경상남도 내무국장 이상영 씨 등이 공무원의 교양후생과 공제사업 경영을 목적으로 대한지방행정협회 설립 총회를 갖고 전 6장 25조의 정관안을 작성했다. 이어 1952년 3월 21일에는 이상영 씨를 비롯해 설립 총회를 함께 개최했던 4명의 명의로 장석윤 내무부 장관에게 대한지방행정협회에 대한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그 결과 1952년 4월 30일 장석윤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내지지 제47호로 사단법인 대한지방행정협회 설립을 인가받았으며 5월 1일에는 공제금 급여 규정을 제정 시행하면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어 같은 해 5월 19일에는 서울지방법원 제175호에 의해 사단법인 등기를 완료했다. 대한지방행정협회의 총재에는 장석윤 내무부 장관이, 회장에는 이병호 내무부 차관이 취임했으며 부회장에는 동지방국장이 당연직 임원으로 참여했다. 대한지방행정협회의 주요 활동. 대한지방행정협회의 발전 과정은 크게 기초 확립기, 과도기, 확장기 등 3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기는 기초 확립기로 대한지방행정협회의 설립에서부터 지방행정연합회가 구성되기 직전인 1970년 7월까지이다. 2기는 과도기로 지방행정연합회가 구성된 1970년 8월부터 한국도시행정협회, 지방재무협회가 해체된 1972년 12월까지이다. 제3기는 확장기로 한국도시행정협회와 지방재무협회를 흡수 통합하여 규모가 확대된 1973년 1월부터 대한지방행정공제회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시기이다. 기초 확립기에는 설립 이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협회의 설립 목적인 교양후생과 공제사업의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갔다. 협회는 교양후생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행정지와 도시문제지를 발간했으며 지방행정연구회를 통해
1년에 1회 각 도의 시설 시찰 및 행정 개선책 등을 주제로 한 행정연구 발표회를 개최했다. 공제사업의 경우 대한지방행정협회 설립과 동시에 공제금과 급여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급여금은 순직급여금, 공상급여금, 사망급여금, 퇴직급여금 등 4종류였다. 설립 초기의 공제사업은 규모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금을 협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금했다. 과도기로 접어드는 1970년도에는 내무부 지방국 산하에 대한 지방행정협회, 한국도시행정협회, 지방재무협회, 지방공유건물재해 복구공제회 등 4개 단체가 존재했다. 이들 단체는 설립 목적상 중복되는 업무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4개 단체 간 협약을 맺고 1970년 8월 지방행정연합회를 설치했다. 이후 지방연합회는 1년 5개월 남짓 명맥을 유지하다가 정부의 각종 단체 정비 방침에 따라 1972년 1월 11일 해체되었다. 또한 대한지방행정협회와 지방재무협회, 한국도시행정협회는 설립 목적의 유사성으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대한지방행정협회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재무협회와 한국도시행정협회는 1972년 12월 해체되었으며 지방공유건물재해 복구공제회는 사업 성격상 존치하게 되었다. 대한지방행정협회는 해체된 협회를 흡수 통합하면서 이들 협회가 영위했던 사업을 그대로 계승했다. 한국도시행정협회로부터는 도시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월간 도시문제지의 발간 업무를 승계받았으며 지방재무협회로부터는 지방공고기금 3억 1970만 8,859원을 인수받아 지방행정회관기금으로 전입했다. 두 협회를 흡수 통합한 대한지방행정협회는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1973년부터 확장기로 들어섰다. 설립 당시 수백 명의 회원과 수십만 원의 기금에 불과하던 대한지방행정협회의 규모는 1975년 들어 회원 7만 9천여 명, 기금 12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7만 5천여 부의 지방행정지와 1만 7천여 부의 도시문제지를 발간하는 조직으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의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당시 내무부 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박경원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한지방행정협회에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초대 회장에는 민간인 신분의 최병한 씨가 취임했다. 당시의 기구 개편은 그 목적상 2가지 의의를 갖고 있다. 첫째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로의 명칭 변경을 통해 협회 시절의 지방행정 발전이라는 추상적 포괄적 목표를 공제라는 구체적 현실적 목표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내무부 차관이 맡던 회장직을 민간인이 맡음으로써 관료적 체제를 민간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운영의 효율화를 기했다는 점이었다. 한편 설립 당시 대한지방행정협회는 경남도청 2층의 내무부 사무실 일부를 사용했으며 1953년 서울 환도 이후에는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구 내무부 지방국 사무실의 극히 작은 일부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점차 증가하는 공제 업무와 교양지 발간 업무, 각시, 도와의 업무 연락과 협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행정의 육성 발전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체 사옥이 필요했다. 자체 사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959년 12월 28일 열린 내무국장 회의에서는 자치회관 건립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각 시도 자치단체로부터 건립기금을 각출하기로 결의했으며 1960년까지 4,746만 4,368원의 건립기금을 확보하여 은행에 예치하게 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 초 지방행정회관을 서울시청 옆에 건립하려던 대한지방행정협회의 계획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당시 협회 관계자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나면서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이후 지방행정회관 건립을 위한 노력이 재개되면서 1970년 7월 2일에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46번지와 1-511번지에 총 3천여 평의 지방행정회관 건립 부지를 매입했다. 이후로도
1970년 8월에는 서울시 중구 수표동에 있는 중앙청소년회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데 이어 1974년 4월에는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무궁화회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불편을 겪으면서 회관 건립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대한지방행정협회 시절에는 회관 건립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면서 새롭게 발족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그 임무를 넘겨야만 했다. 월간 지방행정, 도시문제 창간, 대한지방행정협회는 지방 공무원들의 교양을 함양하고 실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월간 지방행정지와 도시문제지를 발간했다. 월간 지방행정지는 단행본 월간 교양지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대한지방행정협회 창립 직후인 1952년 6월 3일 등록번호 제라 107호로 창간되었다. 당시는 정부가 임시 수도인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경남도청 2층에 임시 내무부가 설치되어 전시행정을 수행하고 있던 시기였다. 오늘날에 발전된 지방행정 이론과 실무를 정립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 지방행정지는 한국전쟁 당시 내무부 공무원들의 순수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2월 21일 특별담화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 실시와 지방의회 설치를 내세우며 3개월 후인 5월에 지방의원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무부조차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당 정권의 재집권 의도가 숨어있는 이 담화문은 소속 공무원들에게 큰 당혹감을 안겨주었다. 당시 내무부 직원은 불과 30여 명으로 전후 복구 사업에 전념하면서 한편으로는 지방행정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국장 한석희 씨가 지방행정인들의 따뜻한 벗이 되어주고 사명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잡지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하면서 지방행정지의 창간 작업이 시작되었다. 당시만 해도 잡지 문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육당 최남선을 비롯해 이병도, 김광주 등 당시 내로라는 거물급 문인들이 필진으로 대거 참여했다. 이처럼 창간 초기의 화려한 필진으로 인해 지방행정지는 우리나라 잡지 문화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지방행정은 내무부 명의로 발행되었으며 현직 내무부 차관이 회장을 겸임했던 대한지방행정협회가 편집을 도맡았다. 월간 도시문제 창간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된 1960년대부터 도시의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에 따른 행정수요도 폭증하고 있었다. 이때 내무부 행정과 김수학 과장이 폭증하는 도시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내무부 장관에게 도시문제지 발간을 적극 제안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행정 수요의 질과 양이 달라졌지만 당시 내무부 산하 공무원들은 그동안 농촌행정만을 담당해왔었다. 당장 도시행정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수도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지방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계몽하고 도시 문제에 관한 교육을 하기 위한 교재적 차원의 잡지 창간을 제안하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제안이 흔쾌히 받아들여지면서 도시 문제지의 창간 준비가 시작되었으며 1966년 8월 한국도시행정협회가 정식 발족하면서 다음 달인 9월 도시문제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이후 도시문제지는 한국도시행정협회가 대한지방행정협회에 흡수 통합되면서 대한지방행정협회에서 발간하게 되었으며 다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로 개편되기 직전인 1975년 2월 1일까지 통권 101호가 발간되었다.